안녕하세요. 자, 요번 동영상은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하다가 설명은 하기는 했는데 이제 그림 같은 게 좀 복잡해서 학생들이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서 이제 동영상으로 간략하게 이제 개념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이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공부할 내용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여기에 제가 무슨 색깔로 할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이제 곡면 S가 있다고 그래 봅시다. 여기 곡면입니다. 이게 곡면 이제 이게 곡면이 있고 곡면 S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곡면은 이제 R3에 이제 포함되는 곡면인데 이게 이제 여러분 이제 디멘전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제 2차원입니다. 3차원 안에 있더라도 이제 2차원에 있는 2차원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조금 더 엄밀하게 2차원인지 3차원인지 그거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제 미분기하를 배우면 이제 어떻게 차원을 정의를 하는지 이제 그때 배우기를 하고 이제 우리가 왜 2차원으로 부르느냐 이렇게 곡면이 있으면 곡면을 이렇게 쭉 펴서 평면 위에 놓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D의 평면에 있는 어떤 D 영역에서 S로 가는 어떤 함수 phi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phi를 내가 찾을 수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물론 뭐 이렇게 곡면이 이상하게 생기면은 곡면을 이렇게 몇 개의 조각으로 나누어서 여기에 대한 매개화 지금과 같이 함수를 찾을 수 있고 요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함수를 찾을 수도 있고 요 부분에 의해서 다른 함수를 찾을 수 있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우리는 지금 요 찾을 수 있는 구간을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곡면 S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데서 다 원래대로 지우겠습니다. 네. 다시 원상 복귀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우리가 가정하기를 이제 무엇을 가정을 하느냐? phi라는 것이 이제 어떤 2차원 평면에 있는 도메인 D에서 곡면으로 가는 이제 어떤 함수가 주어져 있고 이 함수가 이제 미분 가능하다라고 이제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이제 이 곡면이 이제 스무스한 미분 가능한 스무스한 곡면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요 함수 phi가 미분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함수 phi를 이제 매개화라고 부릅니다. 예를 가지고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하나의 매개화 parameterization 곡면 S의 매개화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게 2차 곡면이라는 것은 매개 변수, 그러니까 정의역에 있는 변수가 2개이기 때문에 이제 2차원 곡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함수, 그러니까 phi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UV가 이렇게 phi UV는 이제 여기는 이제 R3의 부분 집합이 되겠죠. R3 안에 포함되는 거니까 이제 좌표가 3개로 이렇게 X, Y, Z. 그래서 X 좌표도 U랑 V에 의존을 하게 되고 Y의 좌표도 UV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래서 내가 한 점을 선택을 했어요. U0, V0 점 선택을 하면은 이제 이 점에서의 함수값이 바로 phi의 U0, V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phi가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미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는 우리 앞에서 여러분 중간고사 시험 기간에서 어떤 T라는 이제 리니어 맵이 존재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T라는 것은 리니어 맵인데 R2에서 R3로 가는 이제 리니어 맵입니다. 이게 T가 R2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이제 T가 존재하게 되고요. T에 대응되는 행렬이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제가 그림으로 다시 그리면은 이제 미분을 하게 되면은 제가 수업 앞에서 이야기했지만은 요것을 x축으로 보고 새로운 축으로 보고 얘를 새로운 축을 얘를 이제 원점으로 생각을 하고 그다음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여러분 이제 접평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녹색으로 되는 게 이제 접평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분을 하게 되면은 이제 d phi u0 t라는 맵이 여기서 미분 이제 이 점에서 미분 가능 u0 v0에서 미분 가능하게 되면은 이제 이 전체 평면에서 이 탄젠트 플레인 이것은 R3가 되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리니어 맵이 T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도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 그러면 내가 이제 이거를 요 점을 U0 V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가장 아주 작은 이제 직사각형을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요 U축이랑 평행한 게 H1,0 요 길이가 이제 H라 그러면은 H1,0이 이제 요 벡터가 되겠죠. 이게 너무 복잡해서 다 치우겠습니다. 이제 네, 벡터가 되죠. 그래서 요 벡터가 바로 H1,0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는 작은 벡터가 바로 K 타임스 E2 벡터인데 얘가 K 타임스 0,1인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이제 작은 영역을 내가 이렇게 R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관심 있는 것이 요 R이라는 이 작은 리전이 영역이 원래의 함수 phi에 의해서 오른쪽과 같이 약간 이제 이런 형태의 이렇게 비스듬하게 녹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바로 이제 원래의 phi에 대해서 phi 함수에 의해서 옮겨진 그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얘는 이제 이렇게 평행 사변형도 아니기 때문에 요거에 이제 면적을 구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겠죠. 정확하게 구할 수가 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이 H랑 K가 굉장히 작아지면은 이제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냐? 이 점에서 미분한 맵이 T입니다. T는 이제 이쪽 여기 전체 평면에서 이 접평면으로 가는 리니어 맵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요 H21 요 벡터가 이제 이쪽 T에 의해서 역시 200타로 이제 옮겨지게 됩니다. T에 의해서 아주 작은 벡터. 얘가 이제 H가 아주 작으니까 얘도 작아지겠죠. 그래서 요렇게 작은 벡터로 이제 이게 T의 H21 벡터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K 타임스 E2 벡터인데 요것은 이제 요 T라는 맵에 의해서 이렇게 작은 이런 벡터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요 벡터의 함수값 여기서 바로 T의 K의 E2 벡터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요 T가 그러면 이제 요 두 벡터를 에 의해서 생성되는 이렇게 평행사변형이 됩니다. 이렇게 평행사변형이 생기죠. 이렇게 이게 평행사변형이 생기는데 이 평행사변형이 원래의 이제 이 phi r 그러니까 r 영역이 phi에 의해서 옮겨진 약간 곡선 같이 곡면 그런 형태의 면적과 아주 유사하게 이제 그 근접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제가 설명해 놓은 게 이제 H랑 K가 굉장히 small enough, very small enough 수납되면은 이제 이 리니어 트랜스포메에서 옮겨진 얘는 평행사변형이고 그것은 요 원래의 함수에 의해서 옮겨진 이 두 개의 면적이 굉장히
이제 가깝습니다. 값이. 그래서 이제 tr이라는 것은 이제 t의 이미지고 phi r은 이제 phi에서 옮겨진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이제 t의 H2와는 이제 t가 리니어 맵이죠. 리니어 맵이기 때문에 h를 밖으로 끄집어내면 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H2완이라는 것은 사실은 요거랑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거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제 t에 대응되는 행렬이 바로 위에서 구해놓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여러분들이 1,0을 대입해 보세요. 그럼 얻어지는 게 바로 뭐냐? phi x, phi u, u0, v0, phi y, phi u, u0, v0, phi z, partial u, u0, v0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렇게 눕혀 놓으면은 바로 얘가 됩니다. 옆으로 눕혀 놓으면 얘가 바로 h에다가 x partial u x u0 v0 partial y partial u x0 u0 v0 partial z partial u u0 v0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t의 K2 벡터는 이제 이게 t가 리니어이기 때문에 k가 앞으로 나오고 이제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은 요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tr은 사실은 평행 사변형이죠. 그래서 이제 요 두 벡터에 의해서 생성된 평행 사변형의 면적은 뭐랑 똑같으냐면은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 계산한 거랑 똑같습니다. 요거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죠. 크로스 프로덕트의 크기는 이제 두 벡터에서 생긴 평행 사변형의 면적이라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h랑 k는 상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고 요 이제 두 벡터의 외적한 것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면적이 사실은 tr의 면적, 그러니까 phi 함수에 옮겨진 r 영역이 phi 함수에서 옮겨진 약간 공면의 아주 작은 공면의 면적이라 아주 가깝게 됩니다. 그래서 h랑 k를 굉장히 영어로 보내버리면 얘가 같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 s의 면적 어떻게 구하느냐? 그러면 d 영역을 아주 작게 이제 아주 작은 영역으로 분할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아주 영역 분할을 하면은 요 부분의 면적은 굉장히 작겠죠. 요 부분이 이제 이쪽에 어디엔가 이렇게 뭐 원래 곡선 분열이 요 부분으로 와가지고 요 부분에서 미분을 해서 이제 그다음 t 맵에 의해서 여기에 또 평행 사변형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의 면적 이건 면적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 더해 놓으면은 이제 면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이 적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파이가 1 to 1 on to고 미분 가능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그 S의 면적을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교재에서는 이제 S의 면적을 요 공식으로 이제 정의를 합니다. 이 정의하는 게 사실은 당연한 직관적으로 이제 들어오죠. 그래서 요것을 가지고 면적이라 부르고 요거를 가지고 요 부분 이제 partial u, 파이를 u로 편미분하고 파이를 v로 편미분해서 요 크로스 프로덕트 한 거에다가 dA 요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surface element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아까 같이 이 작은 영역이 사실은 이게 요 R 굉장히 작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 면적이 뭐가 나오냐면 사실은 아까 요게 나왔죠. U0, V0에서는 U0, V0 그 근방에서는 모든 점에서 계산하니까 UV 변수로 놓고 여기 아까 이제 HK가 나온 거죠. 그래서 얘가 굉장히 작은 부분의 면적입니다. 얘가 바로 뭐냐면은 이제 사실은
내가 만약에 요 옆에 있는 점, 요 옆에 만약에 이렇게 놔둡시다. 요거는 아주 작은 직사각형의 면적. 그래서 요것이 여러분들이 그 이제 그 무한급수를 이제 정적분을 바뀔 때 이제 요 부분 아주 작은 부분이 바로 여러분 dx, dy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요 부분이 이제 da로 바뀌는 겁니다. 그 정적분 꼴로 고칠 때.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여기는 x가 아니라 u겠죠.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뭘로 바뀌냐면은 이제 du로 바뀌고 얘가 dv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surface element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동영상은 이제 이렇게 이제 앞에서 미분,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이제 주어졌을 때 미분의 이제 의미를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이제 정의를 했고, 그것을 이용을 해서 이제 공면의 이제 면적 구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수업 시간에는 이제 이 공면 위 S 위에서 정의된 함수에 대해서 그 함수에 대한 이제 함수값이 주어졌을 때 그거에 대한 적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수업 시간에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